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마치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 저는 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10만 원을 취소를 했는데 경제가 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야놀자 들어가세요. 야놀자. 전 국민이 하면 되지. 야놀자 들어가서 다 취소하면 돼. 호텔 한 다음에 다 취소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 되겠네. 다 경제 활성화 다 되고. 네. 아 경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활성화잖아. 아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 나도 저 월급 오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야놀자 여기였대. 나도 월급 올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한 바퀴 다 돌았네. 자, 이게 지금 토론회가 일부 반영된 여론조사입니다. 자, 볼게요. 자, 50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뉴시스 의외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부 반영됐네요. 네, 50.6%, 39.3%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 10.3% 포인트 차입니다. 중도층이 문제네. 중도층이 54.8, 31.6이죠. 자, 이준석 후보가 6.3%인데, 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수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근접이 하여간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추세가 상승세고 상승세가 꽤 가파른 편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선행지수격인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남은 시간이 14일이기 때문에 15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른 이 선거전은 과거의 15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커피 원두 120원,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이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여러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이게 진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노쇼 경제학. 노쇼 경제. 예? 저는 솔직히 노주성. 저는 부도 경제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노쇼 경제학이 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쨌든 간에 다시 김문수 후보의 당선 다시 뭐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일단 지역 다니면서 얘기도 하기로 했고, 한덕수 전 총리 조만간 다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 등판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이번 주 안에 쭉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 커피 원두 120원, 그리고 노쇼 경제학, 노쇼 호텔 경제학, 노주성. 요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론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저는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처음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몰랐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저 아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근데 이걸 어차피 근데 촉발시킨 건 이재명 후보 본인이에요. 네. 군포 지역 유세에서 이 저는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정말. 근데 이것을 오늘 또 이준석 후보가 이게 어저께부터 약간 원전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원전이 나오는데 이 원전은 원래는 이 문방구가 아니라 매춘부예요. 여기서 보면 문방구가 빠져 있어요. 원래 미국에 무슨 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원래 경제 이론이 아니라 약간 이 경제 현상을 비꼬기 위한 하나의 밈이었던 거예요. 왜 문방구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과거에 야 이거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데? 이게 돈이 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돈을 돌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경제관념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하나의 예시로 들면서 했던 건데 뭘 자꾸 돌려 여기는. 미국 원전을 찾아보니까 지역화폐 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역화폐. 그러니까 코나이 그걸 이준석 후보가 한번 끄집어냈더라. 저도 코나이에 대해서 의혹은 저도 궁금증은 되게 많은데 언젠가는 밝혀질 그 지역화폐 발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질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거에 원전이 나왔는데 원전에는 약간 뭐 매춘부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그 뒤에 뭐 이걸 조금 변형 해가지고 이렇게 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자체는 경제 이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비꼬기 위한 거로 만들었는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걸 비꼬기 위해서 하나의 그 미국에서 어떤 밈 형상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웃자고 한 만드는데 이것을 한 후보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후보의 경제 담론이 될 수가 있느냐?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어제 저녁부터 약간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아니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몰랐대요. 이런 진짜요?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어봤대요. 아.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진짜라고? 네. 이걸 묻더라고요. 이걸-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아 진짜요? 왜 몰랐어요, 저. 근데 이걸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난번 대선 때도 이 문제를 삼았었어요. 상대방 후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아니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10만 원을 취소를 했는데 돈이 돈다는 얘기, 경제가 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 그러면 이제 야놀자 들어가서 야놀자 전 국민이 하면 되지. 야놀자 들어가서 다 취소하면 돼. 호텔 한 다음에 다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 되겠네. 다 경제 활성화 다 되고 네. 다 되고 치킨 가게 다 달되고 문방구 다 달되고. 네. 경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활성화잖아.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딨어. 나도 저 월급 오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야놀자 여기 어때? 나도 월급 올라 그러면 두 개를 켜세요. 그 다음에 신라 호텔이나 어디 호텔 비싼데 다 한번 한 다음에 야놀자만 해 다 할 거야. 다 나 그냥. 취소하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한 바퀴 다 돌았네. 활성화됐네. 아니 활성화. 근데 진짜 저도 몰랐다니까요. 진짜요? 이거는요. 근데 이걸 과거에 그 이재명 후보 지난번 대선 캠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마치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저는 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단순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도 문제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게 무슨 잘못이 있어? 아예 비판 자체라든지 경청 자체를 안 하겠다는 그 태도가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냐고요. 미쳐요.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미친다고 것은 했잖아요, 아까. 왜냐면 그랬어요? 오늘 강훈식 선대본부장이 이준석 후보의 네거티브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네거티브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정책을 계속 홍보하는 그 이준석 후보가 올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거티브 안 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그 민주당 패널들이 지적하는 방송에 건데. 나와서 토론하는 태도를 보면서 민주당 거기 좀 지침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침이 있고 민주당의 태도가 느껴져요. 근데 어제 그 민주당 패널들이 그 120번 그 얘기를 하면서 대파 얘기를 스스로 먼저 해요. 이걸 또 대파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먼저 막 이제 쉴드를 치는 거예요. 본인도 했잖아. 제가 그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대파처럼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하면서 한마디를 이제 더 붙이는 게 뭐냐 원두예요, 원두.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원가라 했죠. 커피 원가 120원인데 없던 원두라는 말을 끼워 넣어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원두가 원가가 120원이라는 얘기다라면서 사실 이제 완전히 이제 왜곡시켜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이 좌파들의 이 경제학 이 시각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학이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험이에요. 이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수억 명이 죽었어요. 소련의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때 문화 대혁명, 그다음에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나라에서 어땠습니까? 수억 명이 죽은 그 잘못된 경제학 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이상한 거 만들어냅니다. 좌파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본 거는 세계 경제 교과서에 없었다는 소주성이죠. 소주성. 마차가 말을 끄는 소주성. 그거 최근에 봤는데 또 이제 또 희한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저는 진짜 돈이 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해봤어요. 누가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네. 경기도지사일 때 그 당시 경기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인데 뭘 했느냐? 이 고리 하나 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를 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규제 풀면 공무원들은 싫어하죠. 규제는 공무원들의 힘입니다. 근데 푸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에
공장 유치됐고요.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조 원이 투자가 됐어요. 경기도에. 그다음에 외자가 23조 원 투자됐습니다. 그때 글로벌 외환위기의 와중이었는데도 그렇게 되니까 일자리가 87만 개 생겼어요. 재임 중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 더 들어오죠. 도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또 세금이 더 거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지를 더 확대한 거예요. 이게 이 실험이 완벽한 실험이 그 당시에 성공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실 간단한 것이거든요.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맥을 짚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하고 자꾸 거꾸로 뭔가 돌리려는 거예요. 거꾸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잠시만요. 이게 보면 전북 군산 유세에서 16일에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아버지인 그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시간 닭죽 구워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느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발언 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죠. 자, 120원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뭐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고발했죠.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아니 왜 당신은 왜 그 죄 없앤다고 해놓고 왜 하냐고 했더니 당신 자신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다 공표하면 이건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러니까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남의 낙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오늘 어젠가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 운동 관련돼 가지고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 10억 원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요. 민주화 보상금 10억 원을 거절했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야. 이게 거짓도 아닐 뿐더러 아니죠. 그리고 본인이 한 말도 아니잖아요. 본인도 한 말도 아니야. 근데 거짓이 아닐 뿐더러 그러면 그 논리에 따지면 이것도 고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도대체 민주당의 논리, 이재명 후보의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이거 고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차라리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딱 법 하나 만들면 돼요. 이재명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모든 걸로 기소, 수사 모든 걸 할 수 없다. 이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저는 아침에 황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제가 안 됩니다. 이건 뭐 고발이 하겠지만은 고발이 그냥 선거 때 있을 만한 뭐 고소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차피 뭐 조사 가는 귀찮음은 있겠지만 어차피 선거 끝나고 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치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고소고발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게 선거 끝나고 다 치하할 줄 알았어. 근데 치하를 안 하더라고 서로. 그래서 좀 난감했었는데 저도 고발들이 이렇게 조사받으러 많이 다녔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민주당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은 좀 이해는 안 가요. 진짜로. 커피값 120원 맞아요? 이 커피가 지금 120원짜리 이렇게 비싸게 판단 말입니까? 법카로 사면 120원인가? 아니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데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 인건비랑 다 뭐 임대료랑 다 하면 3,000원 정도라고 커피 원가가. 그러니까 그렇죠. 원가라는 걸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가에 대한 개념을 때는 도매업에서 원가라는 것은 원재료값과 유통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판매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을 원가라고 개념이 있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원가의 개념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커피의 원가가 120원이라는 것도 그냥 원두의 가격을 얘기했겠죠. 근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것은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가 120원이던데 원가 그거 8,000원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커피 장사하면 120원짜리 팔아가지고 8,000원에서 10,000원씩 남겨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본인의 발언의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닭죽 팔지 말고 1시간 동안 거와서 3만 원, 5만 원에 파는데 3만 원 남는 거 파지 말고 120원짜리 팔아가지고 8천 원 바꿔 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걸 팔아라. 근데 커피 장사 하신 분들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내가 파는 게 12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이것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거 가지고 이거 나에 대한 뭐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아니 본인이 약간 실수했다. 내가 원가라고 했지만 내가 원두의 가격을 얘기한 거다 오해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부득불 나는 안 틀렸어. 왜 너 내 말을 오해하려고 그래? 너 내 말을 왜 왜곡하려고 그래? 왜 극단적이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세요. 어쩌라고요? 진짜로. 너무 극단적이시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토론하면서 그렇게도 하잖아요.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아 그게 토론의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의 컨셉을 딱 잡고 작전을 짜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준석 개무시, 그다음에 김문수 적극 반격. 그냥 뭐 어차피 권영구 후보는 자기를 공격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어쩌라고요. 약간 이런 전략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그러니까 방송 토론 대응팀에서 아마 그렇게 짜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 토론을 사실 보면 사실 토론해보고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 다 지나고 나면 뭐 백서라던가 평가들을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사실 물론 토론을 보고 뭐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맨 처음에 97년 대선 말고는 사실 토론 보고 후보자를 바꿨다고 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본 경우는 없어서. 없죠. 그러니까 토론회는 근데 이번에는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변화는 오히려 중도층에서 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변화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 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직과 오만의 대결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말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계속 주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아, 오만하구나. 실수했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구나. 라는 게 저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저는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 쌓이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어질까의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14일 남았는데. 근데 아까 이제 그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네. 권선징악에는 뭐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말씀 너무 근데 좋았어. 그 시차가 저는 선거 기간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시차가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이 그러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지금 막 50%막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오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그 대법원장 뭐 저기 탄핵 특검해도 50%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내 말에 실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뒤집어질 텐데 그게 저는 선거 기간 중이었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저는 될 거라고 보지만 오차는 없기 때문에 그 시차가 이번 선거 기간 중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 지금처럼 점점 더 오만의 속도가 가속을 더 한다면은 더 그럴 가능성은 높아진다. 근데 그 그렇게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오만한 것 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어떤 방송 토론 조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저도 라이브로 다 봤는데 약간 불안했어요. 질문을 받으실 때나 질문을 받으실 때 조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얼탄다 그러나?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좀 그러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의 요소를 반만 섞어놨으면 정말 딱. 조금 토론 대응팀에서 다음번 토론회에는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토론회에서의 조금 부족했다고. 그 중이염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이게 고문 후유증이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고문 후유증이 있어서 그렇게. 예, 그래서 고문 후유증이 있으셔서 아마 저금 저번에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그 토론에서도 제일 처음에 약간 못 알아 먹으신 분인데 보니까 저도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고문 후유증 때문에 고문 기가 후유증이 왼쪽이 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서서 하셔야지. 조금 그래서 오래전부터 김문수 그 지사 때부터 그전 그 저기 국회의원 때부터 취재했었던 정치부 기자들 고참 기자들은 저요. 그걸 네. 알아요. 저도 네, 아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젊을 때부터 귀가 조금 잘 안- 청력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신 분들이 저같이 이번에 새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저는 알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 예, 토론회 때 그래도 아니 어떡합니까? 본인의 핸디캡을 그걸 극복하는 것도 저는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번 토론회 때는 조금 더 스피드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나 대답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토팀에서 조금 더 많은 대응 리허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은 그거 다 리허설 하고 들어오거든요. 리허설 한 게 그래요. 그게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전략을 저렇게 짰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지율상을 보면 그냥 나 뭉개고 오늘- 가자. 나 오늘 또 어 나 뒤지게 욕먹겠네. 또 오늘. 아마 아니 제가 알기로는 방토팀에서 엄청 그걸 대응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